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요, 낮에는 덥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나들이 하기에 적당한 날씨인데 미세먼지는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9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아직 미혼이라 그래요. 대학원을 나온 아직 미혼인데 전공은 의류학과였다고 합니다. 젊어서 직장의 상사와 눈이 맞아갖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망하고 신용불량자 신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49세나 됐는데 미혼인데다가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안 풀린다고 봐야겠죠. 몇 년 전에는 인터넷으로 만나 사귄 남자가 전문 사기꾼으로 지금은 5년여 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의 옥바라지를 하기도 하고 뒤치다거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거죠, 이분이. 신용불량자의 나이도 있고 직업이 없었으나 복역 중인 남자가 50대쯤에 역학으로 이름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만나는 모임에서 잠깐 구속된 자의 애인 내지 부인 행세를 하다 구속된 후 그 모임에 다른 남자의 중국 회사에 1년 정도 있다가 올해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넷에서 그 역학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밴드 하는 것처럼 이런 역학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만났나봐요. 그러니까 그 역학 모임에 이제 그 역학 잘한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친해졌겠죠. 그러니까 역학 모임에서 그 방장하고 친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임에서 근데 그 역학을 한다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나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속된 사람의 애인 내지 부인 행세를 하다가 구속이 됐는데, 그 역학 모임에서 그 방장은 구속이 되고 그 부인 행세를 하던 그 남편 같은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되고, 그 모임에 다른 남자를 또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남자의 중국 회사에 1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그 역학 모임에서 있는 그 남자 중에 한 명이 중국에 회사를 갖고 있었나봐요. 거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올해는 다시 베트남에 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혼자 있는 어머니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젊었을 때는 직장 상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역학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 역학하는 사람이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교도소 들어가니까 그거 뒤치다거리하고, 또 그 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가 운영하는 중국 회사에서 있다가 지금은 베트남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앞으로의 운, 결혼운이라든가 경제적 호전 등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외모는 남들이 예쁘다고 하고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성격은 한 곳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성격이고요.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듣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크거나 둥근 편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마음 씀씀이라든가 댐댐이가 마음이 넓다든가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형제간들 사이도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도 정식 직원은 아닌 듯 했는데 가족과 주위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자기 과시 등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된 거잖아요. 49세니까 69년생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미혼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를 만나갖고 사업도 같이 하다 망하고, 그리고 모임에서 이제 같이 만났던 남자는 사기쳐가지고 교도소 들어가고 그 사람 뒤치다거리하고, 그리고 또 그 모임에서 만난 남자 따라서 중국에 가서 일도 하고 지금은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인생도
이렇게 좀 꼬인다고 봐야죠. 아직 벌써 나이가 50이나 됐는데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신년 을축월 이민일 갑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3개, 화기운이 없고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딱 분석을 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과정에 있는 분들은 사주 공부를 막 해요. 이제 처음에 막 사주 이론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막상 사주를 딱 보면 아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사주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그 오행의 구성을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 사주를 딱 봤을 때 어떤 오행이 많은가부터 먼저 보세요. 이분이 관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많잖아요. 그리고 화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나 금기운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의 특징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요. 기본을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많거나 아예 없을 때, 그때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충국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그리고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분은 월집 포함해서 3개가 관이에요.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남자를 나타내잖아요. 육친적인 관점에서 남자, 남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한 남자에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관사론잡이 대체적으로 이혼을 한다, 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혼 여부를 떠나서 하여튼 남자를 많이 만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여자가 사주에 남자가 많다는 것은 그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좀 남녀 관계가 좋다면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일부 종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은 이 남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뭐 이런다는 얘기니까 남자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남자 운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분이 식신상간운이 많잖아요. 식신상간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봐갖고요. 식신상간운이 3개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관성운은 어떤가, 그리고 재성운은 어떤가, 그걸 딱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있잖아요. 관성운이 약하다, 사주에 관성운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식신상간운이 관을 극하니까 남자운은 더욱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남자운을 나타내는 관성운은 너무 아예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모든 오행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많은 상태에서 관성운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이분은 남자운이 안 좋은 거고, 지금처럼 3개나 된다, 월치 포함해서 3개나 된다,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일하는 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좀 고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을 해도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너무 많은 사주는 인생 자체가 좀 피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일하는 운을 나타내니까 일을 했으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있으면 재성운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는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사주죠. 내가 일을 했으면 최소한 일한 만큼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주를 딱 보면 일만 잔뜩 하고 얻는 성과가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운에서라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화기운이 언제부터 들어오냐면요, 67세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만 잔뜩 있고 화기운은 없는, 그런 재성운은 없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37살서부터 37살이 신유대운이고 47살이 경신대운인데
하필이면 지지가 또 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유, 원진살, 인신충으로 37세 이후에 배우자궁이 계속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까지 49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식상운만 잔뜩 있는 데다가 재성운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27세, 27세서부터 36세까지 이때 이제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결혼을 못하면서 37세 이후 배우자운이 계속 깨지니까 지금까지 미혼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역마살도 강하죠. 인목하고 신금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47세 경신대원 같은 경우는 또 지지에 역마가 들어오니까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일단 사화가 들어올 때 인신사 삼형살에 해당이 되니까요. 사화가 들어올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때 안 좋은 사주는 뭐냐면은요. 용신이 들어왔을 때 그 용신이 확실한 용신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좋은 사주예요. 용신운이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용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지금 신약한 사주잖아요. 금기운하고 수기운, 이 인성운하고 비거운이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금기운, 특히 금기운이 이게 간성운이 강하니까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지가 인목이에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들어와도 원진살, 인신충 이러면서 지지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기운이 용신운인데 그러면 금기운이 딱 들어왔을 때 용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지에서 충이 되고 원진살이 돼버리니까 용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 좋죠. 신금이 들어왔을 때는 지지가 충을 받으면서 오히려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기신이 들어올 때는 기신이 들어오니까 나쁘고 용신이 들어올 때도 용신의 역할을 못하고 지지가 충이 되고 원진살이 되니까 나쁘고. 그러니까 어떤 운이 들어와도 좋은 운이 아니라 다 나쁘게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 없어요. 다 나쁘게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안 좋은 사주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56세까지 경신대운이 지지가 인신충으로 깨지면서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베트남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에는 차라리 외국에 나가 있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치나 방향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지금 현재 운이 어차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한반도를 떠나서 완전히 외국에 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이 아주 좋으면 굳이 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괜찮게 흘러가니까. 그런데 운이 안 좋다 그랬을 때에는 인위적으로 운의 변화를 한번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운의 변화를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일단은 2019년 기해년 정도 되면 이제 운이 좀 풀린다고 보고 올해하고 내년은 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